기본서 한번 펼쳐보시죠. 28페이지 한번 봅시다. 28페이지 보니까 맨 위에 제3절 뭐라고 써놨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간 나오죠. 28페이지는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없고 29페이지가 봅시다. 지적들의 기본 이념, 기본 이념에다 형광펜 딱 꺼놓고 그러면 거기 제목만 한번 읽어보시죠. 가로 1번에 뭐예요? 지적 국정주의, 2번은 지적 형식주의, 3번은 지적 공개주의. 몇 개죠? 3개. 그래서 3대 이념이라고 그래. 쓸 필요 없고요. 4번에 실질적 심사주의. 요거는 빨갛게 형광펜을 쳐놔요. 실질적 심사주의. 왜 그럴까요? 등기하고 지적의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지적은 무슨 심사주의죠? 실질적 심사주의고,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야. 요거는 자주 출제되니까.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가로 4, 가로 5번에 직권 등록주의. 요거는 노란 걸로 딱 쳐놓으면 되겠네요. 그럼 몇 개죠? 5개. 몇 대 이념? 5대 이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저희가 지적의 3대 이념과 지적의 5대 이념 요 관계를 하나 보시면 되고요. 시험은 거진 출제가 안 되니까. 뭐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등기하고 지적의 대표적인 차이는 무슨 심사주의죠?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가 돼요. 3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그래서 입법 목적. 목적에다가 형광펜 딱 꺼놓고, 목적에다가 형광펜 쳐놓고, 이렇게 노란 걸로 딱 꺼놔요. 목적은 그럼 여기에다가 별표 3개 해놓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18회 때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요. 목적과 관련돼서. 특히, 목적과 관련돼서 이제 조심할 거는 목적 옆에다 써놔요. 개발의 관리예요. 관리죠. 그래서 개발 X다 이렇게 하나 빨갛게 써놔서 한번 이렇게 이제 기본서가 정리되면 되겠죠. 그럼 목적을 읽어보니까 거기 1번에 국토의 효율적 관리 거기에다 형광펜 쳐놓고 2번에 국민의 소유권 보호 찾았어요. 그러면 주된 목적이 뭐라고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 개발이 아니라 국민의 소유권 보호. 요거는 18회 때 우리가 한번 출제됐으니까 그 정도 의미 잡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읽어봐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 국민의 소유권 보호. 그러면 1번 옆에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그 옆에다가 1번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면 되겠네요. 1번에 요거 하나 딱 써놔요. 이념이 뭐 하나 탄생하느냐? 실질적 심사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실질적 심사주의 빨갛게 한번 써놓으면 되고요. 2번은 국민의 소유권 보호니까 소유에다 형광펜 딱 꺼놔요. 소유에다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놓든지 소유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우리가 이제 소유 지적이라고 딱 써놔요. 소유 지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법지적이라고 그래. 법지적.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소유지적, 법지적. 요 정도면 우리 목적과 관련돼서 이제 정리가 다 끝난 거예요. 요거는 여기에서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잡을 거는 요거는 무슨 심사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 요거는 우리나라는 소유지적과 법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관리의 개발이 관리. 그래서 그거 꼭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 목적에서 뭐가 나오면 X다. 읽어봐요. 개발이 나오면 X다. 이렇게 딱딱 이제 정리해서 집에 가서 저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나 봐요. 딴 데 건드리지 말고 그냥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를 보지 말고 그거 기본서 거기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네모 4번으로 가봅시다. 네모 4번에 뭐가 나오죠? 영어의 정의 여기 나오네요. 영어의 정의와 관련돼서는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정의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 5개 넣고 이제 용어를 알아야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첫 번째 뭐부터 봐야 돼? 지적 공부. 그러면 지적 공부는 몇 종류다? 8종류다. 그래서 8종류. 그러면 8종류인데 이게는 이제 법에서 정해놨다 해서 법정 지적 공부라고 그래요. 그러면 8개는 빨리 이거는 외워야 돼 머릿속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줄을 쳐가면서 마무리해요. 지적 공부는 읽어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시연명부, 퇴직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몇 개예요?
7개. 그럼 마지막 줄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 줄 한번 써놓고 지적 파일이에요. 지적 파일. 자, 지적 파일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책은 지적 파일이라고 나온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지적 파일이라고 같은 의미로 받아주면 돼요. 그러면 지적 파일까지 포함이 제예요. 포함해서 거기에다 행간편 다 깔아요. 포함해서. 그러면 지적 공부는 16회 때 2.5점짜리인데 16회 때 그래서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는 꼭 기억해 둘 거. 그 저기 첫 줄에 이미하도의 일람도예요. 이미하도 거기에다 행간편 다 깔아놓고 그러면 항상 이미하도로 나와 있는지 일람도로 나와 있는지를 밑에서 딱 확인해.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자, 이미하도 그 자리에다 행간편 쳐놓고 그러면 뭐까지 포함해서 지적 파일까지 포함이 제예요. 포함해서. 그래서 그 두 군데. 그러면 지적 공부는 그러면 8종류라서 꼭 확인해 둘 게 있어요. 8개는 일단 머릿속에 암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지적 공부의 개념이 나올 때는 뭐부터 확인하라? 이미하도로 돼 있는지 일람도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적 파일까지 포함이 제예요. 포함. 그 두 글씨만 꼭 확인해 두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놓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이네. 지적소관청이라는 것은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 무슨 공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그래서 첫 줄에 행간편 딱 잖아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그거는 외워야 돼.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 그러면 지적 공부는 반대해서 해봐요.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지적 소관청이다,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거기 옆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존 수강생들은 다 써 있으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세 가지만 써봐요. 서울시, 그 다음에 부산시, 그 다음에 수원시라고 딱 하나 써놔봐요. 옆에 방주에. 자, 서울시장은 어때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 그러면 부산시장도 바쁘죠. 수원시장도 바빠.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울시장이 뭘까요? 특별시장, 부산시장은 광역시장, 수원시장은 대도시시장.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아닌 자를 골라라. 그러면 요 세 개를 고르라는 거예요. 특별시, 그 다음에 서울시, 부산시, 수원시 요 세 개를 고르라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제 포함된다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돼. 그럼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러면 거기 두 번째, 행정시 시장 줄 한번 꺼놔요. 행정시 시장 줄 한번 꺼고, 일반 행정시장 포함이 제예요. 포함에다 행간편 다 꺼놔요. 행정시 시장은 포함되고, 자, 세 번째 줄, 자치구가 아닌 구의 두의 시장, 그걸 줄 쳐놔요. 그러고 그 제예요, 포함이. 제외. 그러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두의 시장은 뭐라 그럴까요? 그 밑에다 대도시 시장이라고 써요. 그러면 대도시 시장은 제에다 포함이다. 제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을 포함한다. 그래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줄 쳐놓고 포함에다 행간편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도 두 종류가 있네요. 간선구청장과 민선구청장이 있어. 그러면 민선이든 자치구청장이든 다 포함된다라는 걸 기억해두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봐봐요. 지적소관청이라 뭘 관리하는 데죠?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가 누구다? 지적소관청이다. 그러면 서울시장 제외, 부산시장 제외, 수원시장 제외. 그러면 서울시청 가서 토지대장 발급해 주세요. 대한대. 안 된다라는 거야. 서울시에서는 취급을 안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놓고, 그러면 지적소관청 이제 마무리를 짓자고. 그래서 지자체라고 써요. 자, 지자체의 의미가 아니다.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국가기관장의 의미라는 거. 여기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자,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데 이때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미를 말한다. 어때요? X. 뭐로서? 국가기관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외울 거는 뭐예요? 지적소관청이란 뭘 관리하는 데다?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딱 해놓고. 자, 가로 3번에 뭐가 나오죠? 시도지사. 시도지사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요런 의미, 그 옆에도 하나 써놓을래요? 자, 별표를 5개 놓고.
자,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 그 옆에 여백이죠.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는 우리 자, 4개 정도가 있어요. 4개. 4개가 있는데 자주 출제되는 게 3개가 있어요. 3개만 일단 숙제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읽어봐요. 반출, 지방 변경, 축척 변경.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형광펜 빨간 걸 해서 여기에다 이제 반, 여기 반, 지, 축 이렇게 해서 한개 해놓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시도지사 승인은 워낙 출제가 되니까 이거는 빨리빨리 외울수록 좋아요. 머릿속에.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 외워봐요. 뭐가 있다? 반, 지, 축. 그래서 다시 외워봐요. 반, 지, 축. 반이 뭐예요? 반출, 지방 변경, 축척 변경. 그래서 반, 지, 축.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28회 때 간접적으로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 읽어봐요. 반, 지, 축. 반이 뭐예요? 반출, 지방 변경, 축척 변경. 요거는 이제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하실 때요.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딱 정하라고요. 읽어봐요. 반, 지, 축. 반이 뭔데요? 반출, 지, 지방 변경, 축척 변경. 자, 이제 가로 4번으로 가보죠. 가로 4번. 가로 4번에 뭐가 나와요? 필지. 필지는 이제 마무리 해놔야죠. 노란 걸로. 동그라미 1번에 토지의 등록 단위. 거기에다 이제 마무리를 딱 해놔요. 두 번째 줄이죠. 동그라미 1번에. 그러면 나중에 복습할 때 필지란 무슨 단위를 말한다? 토지 등록 단위. 요렇게만 숙제해두면 돼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가로 5번에 뭐가 나오죠?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는 토지의 표시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키는 뭘까요? 표시를 노란 걸로 딱 놓고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저희가 이제 읽어가면서 밑줄을 그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근데 문제 형태가 이렇게 출제된다고 봐봐요. 다음 중 토지 표시사항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이미 2번 출제됐고요. 그러면 토지 표시사항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어때? X. 그럼 요 옆에다 뭐에 토지의 표시에다 소유자 X라고 써라고.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 그러면 끝났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건 판사로 나올 수 있도록 머리든 여기는 눈으로든.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표시, 권리와 사실이요. 사실. 토지의 표시 몇 개? 6개. 소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여기에서 소유자는 포함돼야 안 돼? 안 되죠. 이유는 소유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정리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지번의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지번은 거기에다 형광펜 딱 꺼놔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마무리해요. 어느 노란 걸로 딱 쳐놓는 거야. 그러면 빨간 게 아니라 그냥 요거는 외우지 말고 그냥 눈으로 지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뭐예요? 지번. 지번은 아무렇게나 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로 7번을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번 부여지역. 여기에서 빨간 걸 형광펜 쳐놓을 거는 동리. 동리에다 형광펜 딱 꺼놔라. 이건 빨간 걸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지번 부여지역은 그러면 엄면이 동리예요. 동리. 그러면 그 밑에다 엄면 X라고 써요. 제일 많이 출제되죠. 엄면 X다. 그러면 집에 가서 앞으로 이제 그러면 지번 부여지역이 나왔다. 뭐부터 찾아? 엄면으로 돼 있는지 동리로 돼 있는지 그걸 한번 찾는 연습을 해줘야 되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8번에 뭐가 나오죠? 지목. 지목이란 그러면 거기에다 빨갛게 형광펜 쳐놔야죠. 용도에 따라. 그러면 토지 그러면 용도짜리를 저희가 이제 외워야 되고 용도. 그 밑에다가 하나 적어놔요. 용도 밑에 자리에다가. 용도 밑에 이렇게 쳐놨으니까 그러면 성질 X, 지형 X, 형상 X. 우리나라는 그러면 지목이란 토성 지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형 지목도 아니네.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 그러니까 자, 항상 3월달, 4월달 수강, 3월달, 11월달 수강생은 학교 가는 지름길은 뭐예요?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이제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 그래서 좀 알 것 같으니까 사라지면 안 돼요. 행방불명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러면 동영상 보고 뭐라 그래? 빨리 오시라고 그러잖아. 빨리 오시라고. 그쵸?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억질러라도 아침에 와서 들으라고요. 들으라고. 듣고. 그러니까 기존 수강생들은 집에 가서 따로 복습이 아니라 요 수업을 들으면서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하라고. 지금 공부하는 게 복습이라고 생각하라고. 새로운 친구는 예습 복습. 예습 복습. 집에 가서 따로 지적 파트 볼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또 지목이라고 그런다. 지목이란 그러면 영도. 다시요. 지목이란 그럼 뭐예요? 영도. 이렇게 이제 아우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가로 9번에 무슨 점이 나오죠? 경계점이 나오네. 그러면 경계점은 요 점을 행강편잖아요. 점이 포인트야. 자, 경계점에서 점. 그러면 선의 굴곡점 줄쳐놓고, 그 다음에 밑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줄쳐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키워드를 잡아야 돼. 자,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되며의 도예에다 행강편 닦아놔요. 도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좌표 형태로 등록되면서 좌표 여기를 행강편 닦아놔라고. 그래서 도예와 좌표를 바꿔치기 합니다. 조심해서 해놔야 돼. 근데 이거는 암기할 필요 없이 눈으로 익혀요. 봐봐요. 지적되며도 공통점. 도면이잖아. 그러니까 도예 지적.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뭐예요? 좌표. 그래서 좌표 형태로. 그래서 도예와 좌표를 자꾸 바꿔치기 하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자, 10번에 뭐가 나오죠? 경계가 나오네. 경계라는 것은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는 몇 필지? 세 필지. 이건 누구 거예요? A. 이거는 B 거. 이거는 C 거. 그러면 이거는 A 필지. 이거는 B 필지. C 필지. 그러면 여기에 무슨 점이라고 배웠어요? 경계점. 그럼 필지별로 무슨 점?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그게 뭐예요? 경계. 그럼 경계란 필지별에다 행강편잖아요. 지행별로 이러면 틀려. 무슨 별로? 필지별로. 직선이에요, 곡선이? 직선. 그래서 거기 행강편. 선에다 행강편. 그럼 집에 가서 이제 복습은 경계란 무슨 별로? 필지별로. 직선이에요, 곡선이? 직선.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게 뭐예요? 전개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경계란 그러면 봐봐요. 복습. 무슨 별로? 필지별로. 무슨 점?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걸 뭐라 그래? 경계. 잡아당기면 면적이 튀어나오거든. 밑에 면적 찾았어요? 면적은 거기 자 수평면상의 넓이 줄쳐놓고요. 자, 근데 이제 요거는 형님들이 많이 틀리더라고. 봐봐요. 면적이랑 수직 면상의 넓이 이렇게 나오면 한 글씨 차이지만 시험장 가면 마음이 급하니까 잘 안 보이잖아. 수직 면상의 넓이가 아니라 뭐예요? 수평 면상의 넓이야. 그럼 여기에다 연필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우리나라는 그럼 무슨 지적이다? 수평 지적, 평면 지적. 그러면 그 밑에다 써요.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다. 자, 그러면 등록 차원에 따라 물려서 2차원, 3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차원? 2차원. 그럼 요 옆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정리해 들어가네. 입체가 나오면 X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등록 차원에 따라 물려서 2차원, 3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3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어때? X. 그러면 면적과 관련돼서 우리 개념이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실수하지 말까요?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수평이야. 수직 면상의 넓이가 아니라 수평 면상의 넓이.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고요. 자, 12번에 뭐가 나오죠? 토지 이동. 여기에서 중심키는 뭐예요? 이자죠, 이. 그러면 청강이 도는 사람 봐봐요. 자, 토지 이동에서 요 이자가 키워드죠. 이가 뭐예요? 다를 이자야, 다를 이. 옮길 이자가 아니라.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그러면 가장 또 밑으로 가니까 무슨 표시예요? 토지의 표시. 여기에다 빨갛게 행강편 쳐놓고 나머지는 이제 1 새로이 정하거나 2 그 다음에 변경 서리 말소하는 것.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게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다. 자, 그러면 공부가 이제 조건적으로 나오는지 봅시다. 읽어봐요. 도처 표시라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또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변경하거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말소하는 것. 이게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다.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 한번 봐봐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맞죠. 새로이 정한다. 토지 이동. 자, 분할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맞죠. 분할. 합병은? 맞죠. 지목 변경? 맞죠. 그럼 소유자 변경? 아니죠.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이제 마무리.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다. 왜? 이유는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므로.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25일 때 2.5점짜리. 자, 그러면 집에 가셔서 그러면 쉬는 시간에 이 시간에 끝내버려요. 전 강의 듣는 사람도. 토지이동이라는 이자는 옮길 이자다, 다를 이자다. 다르리. 토지의 표시를 원, 새로이 정하거나 투, 변경, 설사하는 것. 그렇죠. 토지의 표시 몇 개?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로 13번의 신규 등록가 보죠.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그거는 한강펜 꺼놓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밑줄 한번 꺼놓으면 되고. 그럼 신규 등록에서 한강펜 줄 게 뭘까요? 신자에다 한강펜 딱 전화해야 돼. 신규 등록에서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등기 적탁사에서 써야 된다. 그럼 작년 2.5점짜리 잘 봐봐요.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없죠.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신규 등록 시 등기부는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어때? X. 그게 작년에 2.5점짜리거든. 지금 등기부는 없어요. 등기부 자체가. 신규 등록은. 그럼 신자는 무슨 신자다? 새로운 신이네. 자, 14번은 뭐가 나오죠? 등록전환. 등록전환은 거기에다 줄쳐놔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 줄쳐놓고. 자, 그 뒤에 토지대장 지적도 줄쳐놔요. 그러면 형광펜 마련해서 임자에다 형광펜, 토에다 형광펜. 그래서 이제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 임에서 토로 가는 것.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전환이 아닙니다. 그러면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 임, 토. 그래서 임토.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등록전환. 자, 15번은 뭐가 나오죠? 분할이죠. 분할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밑줄 그어놓고요. 그러면 합병은 몇 필지를? 두 필지 이상을 합하여 등록하는 것. 찾아서요. 근데 합병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거 그동안. 합병은 합하니까 옆에다 청량 X라고 써요. 청량 X.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의 노랗게 형광펜 쳐놓고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꿔 등록할 때만. 그러면 지목 변경은 그러면 뭐예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옆에다 써요. 옆에다 청량 X. 그렇죠. 그러면 합병과 지목 변경의 공통점은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게 공통점이네. 자, 그러면 축척 변경이란 무슨 도, 지적도, 거기에다 형광펜 쳐놔요. 거기에다 빨갛게 쳐놔요. 이거는 무조건 눈으로 외워서는 안 돼요. 머리로 외워야 돼. 지적도,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것. 이게 무슨 변경? 축척 변경. 그러면 지적도 자리 밑에다가 거기 그러면 도면이라고 써요. 도면 X네요. 도면에. 왜 도면에 나오면 X일까요? 임야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적 축척 변경은 임야도는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이라 무슨 도? 지적도에. 자,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척 변경은 임야도는 뭐 된다? 제외된다. 자, 그러면 자, 그 옆에 요거 하나 써놔야죠. 혹시 봐봐요. 자, 그 옆에 아마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지적도의 법정 축척 7가지. 한번 써보죠. 새로 오신 분은 써요. 자, 기존 수강생은 외우고 계시고.
자, 기존 소환사는 아마 다 써져 있을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은 이렇게 써서 한번 봐보죠. 지적적인 법정 축적 몇 가지? 7가지. 임의어도는 2가지 축적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몇 분의 1이에요? 500분의 1, 600분의 1. 요거 분모 2배 해봐요. 1200분의 1. 요거 분모 2배 하면 2400분의 1. 요거 분모 2배 하면 1000분의 1 건너뛰어요. 3000분의 1, 6000분의 1.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선착선. 군대 들어가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선착선이죠. 자, 100m 제가 몇 메타, 몇 초일 것 같아요? 11초, 11초 8이에요. 8이에요. 자, 제가 원래 육상 선수였잖아요. 마라톤. 전문가는 마라톤이고요. 마라톤. 그래서 지구력이 끝내줍니다. 그럼 군대 갔을 때 선착순 1등 하는 게 좋아요? 중간 가는 게 좋아요? 1등 가면, 1등으로 가면요. 엎드려 받쳐 하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걸어 다녀요. 살살살살 걸어 다녀요. 그럼 걸어 다니면서 왔다. 그러니까 군대도 요령이라는 거예요. 요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달리 선착순 집합 그러면 아침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아침에 밥을 잔뜩 먹여요. 이등병들. 지금은 안 그럴 건데, 지금. 밥을 먹으래요. 잔뜩 먹고, 이제, 신병들이 한 10명 좀 있으면, 저 전봇대 있는 거 선착순 집합 그래요. 그럼 그때 어때요? 밥 많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숨 넘어가요. 자, 숨 넘어가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지적된 일반 적정은 뭐예요? 중간이야, 중간. 중간에 가면, 군대에서도 중간만 잘하면 팀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동그라미잖아요. 1200분의 1이 일반 축적이라는 거네.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지적도를 가기가 아무 말 없이 발급받을 때는 몇 분의 1이다? 1200분의 1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임야도는 그러면 임야는 넓어요, 좁아요? 넓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을 사용해. 그러면 일반 축적은 몇 분의 1일까요? 6000분의 1이겠죠. 요게 가장 작은 축적을 사용해야 되거든.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이 지문이 가끔 헷갈려요. 봐봐요. 임의어도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을 사용하되 일반 축적은 3000분의 1이다. 이러면 갑자기 돌아버려요. 그럼 임의어도는 넓어져봐. 넓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축적을 일반 축적으로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냥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이거 봐요. 이제 다 외웠네. 눈으로도 외울 수 있고, 머릿속으로도 외울 수 있고. 몇 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10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중간. 1200분의 1. 그럼 임의어도의 축적은 3000분과 6000분의 1, 일반 축적은 6000분의 1. 그러면 작년에 문제가 요거 나왔네요. 다음 중 법정 축적을 설명한 것 중 지적뒤의 법정 축적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이게 뭐예요? 2.5점짜리입니다. 이건 뭐 그러면 항상 그래요. 외우는 것도 요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규칙을 약간이라도 마련해서 오면 뭐예요? 머릿속에 까먹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부터 하니까 다 외웠잖아. 불러봐요. 영어 불러봐요. 2400 영어 3000분의 1, 6000분의 1 일반 축적은 1200분의 1 임의어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일반 축적은 6000분의 1 다 외웠네. 수업시간 끝내버려요. 끝내버리고 그러면 활용을 해먹어보죠. 자, 축적 변경은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가는 것도 축적 변경이다. OX X. 왜? 뒤에서 서로 가는 것은 축적 변경이 아니거든.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것. 무슨 변경? 축적 변경이라는 거. 자, 그러면 지적도의 법정 축적은 머릿속에 완전 암기해놔야 되고요. 임의어도도 마찬가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적 변경은 무슨 도? 지적도.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가는 거. 자, 그러면 더 알아보기 축적 찾았어요? 네, 그 축적 옆에, 자, 축적 옆에다 좀 써요. 자, 써요. 자, 500분의 1하고 1000분의 1을 한번 써봐요. 1000분의 1. 1000분의 1.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축척과 거리와의 관계를 보고요. 그 다음 좀 띄워서 축척과 면적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자고. 면적과의 관계를 우리가 봅시다. 좀 띄워서. 자, 축척은 단서를 달았어요. 자, 500분의 1과 1000분의 1. 축척이 반으로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줄었죠. 어디가 대축척이에요? 500분의 1, 1000분의 1, 500분의 1이 대축척이죠. 그럼 봐봐요. 가장 작은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1cm야. 1cm 대 1cm.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예를 들었어요. 그럼 500분의 1 역수를 해봐요. 몇 분의 몇이죠? 500이잖아. 역수하면 500이잖아. 그러면 여기다 500 곱해봐요. 그럼 500대. 이거 1000분의 1을 역수를 하면 1000이죠. 그러면 축척이 반으로 줄었다. 거리와의 관계는 1대2가 되네. 써요. 1대2. 1대2. 축척이 반으로 줄면 거리는 2배가 늘어나. 축척은 2배가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돼. 500분의 500. 1000을 곱하면 거리, 실제 거리가 나오는 거야. 실제 거리. 그러면 축척이 반으로 주니까 축척과 실제 거리의 관계는 몇 대 몇? 1대2.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다 그러면 제일 작은 걸 한번 써봐요. 1cm, 1cm 대 자, 1cm 대 1cm.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우리 거리 구해서 안 구했어요. 구했죠. 그러면 여기 몇 곱해야 돼? 500. 500 곱하기 얼마? 500. 그렇죠. 요거는 1000 곱하기 1000. 그러면 실제 면적과의 관계가 이제 나오네요. 그러면 몇 대 몇인지 한번 볼까요? 공이 4개 지워지죠. 그러면 5, 25. 25 대 100. 그렇죠. 몇 대 몇? 1대 4. 축척이 반으로 오면 축척과 실제 면적과의 거리는 몇 대 몇이 된다? 1대 4가 된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척이 반으로 주니까 축척과 실제 거리의 관계는 몇 대 몇? 1대 2. 그 다음에 축척과 실제 면적과의 관계는 1대 4라는 거야. 4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간단한 걸 예를 들었잖아. 이거 뭐 그렇게 어렵다고 뭐예요?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숫자만 나오면 계산은. 또 봐봐요. 몇 사람이 숫자만 나오니까 눈이 감기는 거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500분의 1의 역수가 500이거든. 그러니까 500대 100이거든. 그렇죠? 500을 곱하면 실제 거리가 나오니까. 그럼 500대 100이 1000이죠. 몇 대 몇? 1대2. 그러면 축척과 면적과의 관계. 여기 500 곱하기 500. 여기는 1000 곱하기 1000 하니까 실제 면적의 관계는 1대4가 돼. 그러면 그 밑으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봐요. 이 축척의 의의 나왔어요? n분의 1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이 n분의 1이 바로 뭐냐? 바로 2배가 늘어난다는 거야. 1대2 관계라는 거야. 그러면 실제 거리분의 도산거리 나왔고요. 그러면 축척과 거리, 그 밑에 나왔네. 자, 6000분의 1 도면의 도산거리가 5cm일 때, 그러면 500 곱하기 600 하니까 얼마예요? 3000cm. 밑으로 건치면 얼마다? 30m.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요걸 잡아 나중에 써먹어야 돼요. 그럼 축척이 반으로 줄었을 때 축척과 거리의 관계는 몇 대 몇? 1대2. 실제 면적은 1대4. 근데 간혹가다 이제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500분의 1과 1000분의 1에서 실제 거리는 4배가 늘어난다. 어때? x. 실제 거리는 2배. 실제 면적은 4배.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그 n분의 1이 바로 2배가 늘어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끝났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자, 그러면 축척이 반으로 줄었다. 실제 거리는 또 까먹었다. 2배. 실제 면적은 4배가 늘어난다라는 거. 자, 밑에 이제 가로 19번을 가봐요. 무슨 정량이죠? 지적 정량. 자, 요거 봐봐요. 몇 필지?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줄 행강편잖아요.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정량. 이거는 노란 걸로 쳐놔야죠.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적 확정 정량 및 지적 재조사 정량까지 뭐해서 포함을 행강편잖아요. 포함을 제로 장난을 치거든. 그래서 이제 끝. 자, 그러면 20번에는 제가 뭐라고 강의를 하나 봐봐요. 20번은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외워야 되는데 봐봐요. 자, 무슨 정량이라고 써놨죠? 지적, 확정. 요 확정을 행강편 닦아놔요. 확정이 키워드예요. 확정. 확정을 툭 치면 요거는 외워야 돼. 도시개발사업. 밑에 도시개발사업을 행강편 닦아놔요.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지적, 확정, 정량은 뭐라고?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나오면 무슨 정량? 지적, 확정, 정량.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시 확정하면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지적, 학정, 정량. 근데 가로 21번에 지적 제조사 측량은 외울 필요가 없어. 눈으로만 익혀놓으면 돼. 지적 제조사가 들어가면 돼. 근데 거기에서 눈으로 읽힐 게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줄.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그거 행간편잖아요. 그럼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뭘로 장난칠까요? 시험 문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그럼 뭐라고 다시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이제 의미를 딱 정리해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영어 정리를 이렇게 이제 봤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가로 22번은 무슨 지적도? 연속 지적도. 연속 지적도는 지적 공부에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무슨 공부예요? 기타 공부죠. 그럼 여기에서 행광편 또는 거는 전산화된. 그 다음에 도면의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다 끊어지 말고 없는 에다가 행광편 꺼놔요. 없는. 그러면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무슨 지적도? 연속 지적도라고 그래. 근데 연속 지적도는 과거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남자는 여자가 인생에서 몇 분이 필요해요? 남자는 3명이 필요하죠. 어머니, 그 다음에 와이프, 그 다음에 내비양, 그쵸, 내비양. 한번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그 화면에 휙휙 지나가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연속 지적도야, 일명. 그게 뭐예요? 전산화된. 그거 가지고 측량에 활용할 수는 없거든. 그러면 여기 그러면 26회 때 잡아봐요. 26회 때 어떻게 출제되느냐. 그 옆에다 한번 방지에다 써봐요. 자, 이렇게 출제했다고. 연속 지적도 옆에다가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중 연속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 그래서 지문에 무슨 지적도? 연속 지적도. 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 형태가 26개 때 출제되고요. 그럼 봐봐요. 26개 때 이제 출제됐으니까 올해 몇 회예요? 30. 그러면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 다음 등 틀린 것을 골라라.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한다. 어때? X. 그래서 없는을 포인트로 한번 꼭 잡아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가로 23번에 뭐가 나와 있죠?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은 거기 세 번째 줄 한강편만 더 넣으면 되잖아요. 노란 거. 그렇죠. 지적 뭐예요? 삼각점.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이렇게 해서 지적 도건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을 뭐라 그래요? 지적 기준점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거는 머릿속에 외워야 돼. 자, 지적 그러면 같이 외워보자고요. 지적 기준점 몇 개? 3개. 읽어봐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근데 조심할 거는 자, 여기 밑에다가 써요. 삼각점은 지적 기준점이 아니야. 특히 조심해야 돼요. 삼각점하고 지적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그 옆에다 제목 옆에다 써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무조건 X야.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X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올 수 없어. 그러면 뭐예요? 오는 시도지사 아니면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거든. 그래서 그러면 지적기준점이 나오면 뭐부터 찾아?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찾아라.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외워보자고요. 이제 이렇게 외워야 돼. 자, 지적 기준점 몇 개? 3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그러면 지적 삼각점과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그러면 지적 기준점은 누가 나오면 무조건 X.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 나오면 X고요. 그래서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 자,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 여기에서 기준 이렇게 해서 빨간 형광펜을 딱 꺼놓고 지적 기준점은 이렇게 해서 요거는 기초 측량이라고 딱 써놔요. 기초 측량. 자, 기초 측량이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이다? 기초 측량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예습 복습 다 마무리하자고요. 자, 지적 삼각점 복습이네요. 첫 번째 지적 삼각점, 두 번째 지적 삼각 보조점, 세 번째 지적 도건점. 이걸 뭐라 그래? 지적 기준점. 자, 읽어봐요. 기준하면 기초 측량. 여기에 누가 나오면 틀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돼요. 자, 가로 2번, 가로 24번에 뭐가 나오죠?
지적 측량 수행자. 그러면 거기에다 행간편 써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동그라미 1이라고 써고 저 뒤에 지적 측량업자 동그라미 2. 그러면 요거는 외워야 돼. 지적 측량 수행자는 뭐예요? 두 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뭐예요? 지적 측량업자. 얘를 합쳐서 뭐라 그래?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그래. 자, 한국국토정보공사 밑에다 거기에다가 옆에다 밑에다 이렇게 놔요. 무슨 등기? 설립 등기. 자, 지적 측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밑에다 시도지사 등록 써놔요. 시도지사 등록이에요. 자, 시도지사 등록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이 아니라 뭐예요? 시도지사 등록. 요거는 외워줘야 돼요. 머릿속으로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적 측량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한다. 어때? X. 뭐예요? 시도지사. 요 등록이죠. 요거 조심해서 달아놓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 복습이, 예습이 됐으니까 이제 외워보자고요. 지적 측량 수행자 1. 한국국토정보공사 2. 지적 측량업자. 요거는 무슨 등기? 설립 등기. 요거는 시도지사 등록. 요게 이제 자주 출제됩니다.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되고요. 자, 가로 25분은 무슨 공부가 나오죠? 부동산 정학 공부. 부동산 정학 공부는 지적 공부에 아니죠. 기타 공부네요. 그러면 자주 나오는 게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누가 관리하죠? 지적 소관청. 요거 자주 출제됩니다. 요거는 요거 행강편 빨갛게 켜놓고 요거는 별표를 하나 딱 해놓으세요. 자, 부동산 정학 공부는 시도지사가 등록한다. 어때? X. 누가 등록해? 지적 소관청이 등록 관리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번호를 붙여서 외워야죠. 1. 토지의 표시 1 써요. 동그라미 1. 건축물의 표시 2.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3. 4번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근데 이것도 외우라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외우지 말고요. 봐봐요. 제가 뭐 보고 있는지 봐봐요. 땅, 토지의 표시네. 토지의 표시 보니까 건축물이 있네요. 이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려 할 건가. 그 다음에 부동산 요 가격은 몇 개인가. 그래서 그냥 저절로 외워지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외우라고 되니까 뭐예요? 외우기가 뭐. 다시 봐봐요. 토지의 표시, 건축물의 표시, 토지를 어떻게 이용 규제할 건가.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그렇죠. 가격. 자, 과거의 기출문제 봅시다. 25회 때.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1. 토지의 표시 2. 건축물의 표시 3번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4번 부동산 가격 5번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정답은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이. 보상에 관한 사항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보상에 관한 사항은 없을까요? 손실보상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그 옆에다 참고용으로 하나 써봐요. 자, 보상과 배상의 차이 우리 기초공사에 했으니까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써보자고요. 보상 그러면 또 다 까먹었다. 적법손해. 적법손해. 자, 그러면 배상은 뭐예요? 위법손해. 그렇죠. 위법손해. 위법손해. 그러면 보상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적법손해. 이 뭐예요? 배상은 위법손해. 위법이 뭔데? 고의가실. 그렇죠. 고의가실. 고의가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파생 원리를 또 하나 찾아낼 수 있네요. 그러면 읽어봐요. 자, 물권적 청구권.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네. 보상과 배상의 차이점을 알면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면 이제 차이점을 알 수 있네요. 배상 청구권이네. 청구권. 공통점은 뭐예요? 청구권이네. 청구권이죠. 차이점은 배상. 여기는 배상이 있어 없어? 있어. 여기는. 그러면 배상은 읽어봐요. 고의가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하고 요거는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네요. 이거는 이미 손해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손해가 발생해야 돼. 요거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만 있더라도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방해 예방 청구권이네.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요걸 외운 사람들은 요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암기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차이점을 암기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상과 배상의 차이점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상은 다시 적법의 손해, 배상은 위법 손해. 위법은 뭐예요?
거기까지. 그죠? 그럼 앞으로 요거 한기사에 푹 들었네요. 그러니까 저건 뭐예요? 선생님들은 이런 걸 강의해줘야 돼. 이런 걸 강의해주면서 연결고리를 결정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반드시 발생하지는 않아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가능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경합할 수 있죠. 고의가실이 있을 때 이것도 요청할 수 있고 이것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고의가실이 없으면 요거는 청구할 수 있지만 요거는 청구가 안 돼. 배상 청구권은 뭘 요건으로 하니까 고의가실. 공부를 그렇게 좀 해다오. 그래서 해달라는 겁니다. 해다오. 이렇게 해요. 해다오. 그쵸?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우리가 잡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급할 거 하나도 없어. 이런 것들을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활용을 해 먹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나올 정도가 돼야 돼. 읽어봐요. 토지 이동이다.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건 조건 반사로 외워둬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활용을 해보고 봐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럼 철저하게 우리 영어는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줘야 돼요. 그럼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OX, X. 왜 그러냐면 새로이 정하는 것은 포섭을 못 시켰거든. 새로이 정하는 것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거든. 근데 토지 표시이 달라지는 것은 변경과 말소는 포섭을 시켰어요. 근데 말소는 포섭을 시켰는데 신규 등록, 즉 새로이 정하는 것은 포섭을 못 시켰죠. 이거는 과거의 토지 이동의 개념이야. 현재의 토지 이동의 개념은 토지의 표시를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말소 중에 대표적인 무슨 말소가 있다? 해면성 말소. 신청기간이 며칠? 90일. 나머지는 며칠? 60일이 되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외우게 될 거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럼 지적청량 수행자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청량업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무슨 등기? 설립등기. 지적청량업자는 시도지사 등록.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 개뿔이 이해다. 그쵸? 개뿔이 이해. 처음 오신 분들은 관점을 건져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법을 잘 알려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부분과 항기 부분을 모른다라는 거지.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개뿔이 항기 이해해요? 외워야지. 지적청량 수행자를 뭐라고 그래? 한국국토정보공사 뭐야? 지적청량업자. 누구한테 등록해? 시도지사 등록. 누가? 지적청량업자가 그거죠. 그럼 지적기준점 그럼 몇 개? 3개.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개뿔이 이해야. 지적기준점은 3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관점. 그럼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지적기준점이란 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관점을 말한다. 어때? X. 지적삼각점과 삼각점은 같아 달라. 삼각점은 국가기준점이거든. 근데 국가기준점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지적기준점 중에 지적청량 기준점 중에 3개가 있는데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이 있는데 국가기준점과 공공기준점과 그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 뭐만 시험 범위야? 지적기준점만.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니라 용어가 암기가 안 돼서는 거예요. 용어라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암기라는 거예요. 기본 개념은. 자, 그러면 연속 지적도 나왔다. 그러면 연속 지적도 나오면 전산화된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연속 지적도는 지적 공부다 아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가 몇 종류? 8종류. 그러면 선생님 저 지적 공부 8종류 이해가 안 돼. 개뿔이 이해다. 그럼 8개를 외우면 되지. 그러니까 질문 같지 않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답변은 달아주는데 질문을 하면서 뭐예요? 웃으면서 해. 이 사람이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적 공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지적 공부가 8개이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9개만. 그럼 저희가 국회의원이 되지? 그렇죠. 국회의원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면 지적 공부 8종류 외우면 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건설업부, 도면,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하일? 지적 하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첫 시간 강의 들으면 뭐 어디다 쫓아가요? 카운터에 이제 쫓아가요. 카운터에 쫓아가서 오늘 공시선생 뭐예요? 공시선생이 개뿔이야. 그래서 뭐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결론은 자기가 못나서 그러는 거야. 못나서. 그러면 가서 또 카운터에 가서 물어봐요. 나 선생님 민법을 어떻게 해야 잘합니까? 그러면 나는 못났어요. 이 소리야. 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뭘 물어보는 순간 자기 게임은 자기가 못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못났다고 이야기하는. 뭐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카운터에 많이 가지 마세요. 마루 가요. 물어볼 거 딱 하나밖에 없어. 혹시 자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오늘 수업 빠졌다. 자료 달라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볼 거 뽑아가서. 그렇죠. 바로 괜히 뭐 보지도 않을 거 가져가서 자료를 봐요. 그러면 자료가 이제 봐봐요. 자료가 쌓여요, 안 쌓여요? 쌓여요. 쌓이면 어때요? 스트레스만 쌓여요. 제가 옛날에는 봐봐요. 옛날에 때 한참 수강생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뭐 할 때는 자료를 많이 줬어요. 근데 자료를 많이 준 게 강의를 못한다는 징조야. 자료를 안 줘야 좋은 거야. 기본서 하나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뭐예요? 막 자료도 주고 이쁘게도 치장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와서 나이가 먹어보니까 어때요? 자료를 뭐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책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책만 열심히 하면. 자료 이쁘게 가지고 맨날 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료를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강의를 못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그러면 자료를 바로 따로 정리해서 하면 자료만 읽으면 뭐예요? 읽으면 강의가 다 끝나거든. 그러니까 원래 강의를 못하는 사람이 자료가 많은 거야. 강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저 안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막 이쁘게 보이려고 그래서 막 이쁘게도 주고요. 뭐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 주고 싶지가 않아. 저봐요. 책에 있는 거 말아요. 그러면 책 한 번 더 보라는 거예요. 제 지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옛날에는 그래서 괜히 자료만 많이 줘가지고 수강생들이 힘만 들게 한다고. 그러니까 책 한 권이라도 한 번 더 보면 돼. 한 번 더 보면 돼요. 또 이제 뭐 또 가서 또 이제 아주 또 여기 세 사람이 봐봐요. 야, 우리 수강생 중에 우리 강사 중에 자료 주는 사람이 누굴까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료를 많이 주는데 일려줄 거야. 또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독심술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요? 우리 강의실에서 이야기는 강의실로 끝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딱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벌써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다. 오늘 강의 6사람 중에 강의 자료를 많이 준 사람이 누구 있지? 그랬더니 이분이구나. 그러더니 뭐예요? 그냥 쓱 웃으면서 요번 주에 일러줄 거야. 그러네. 누군지 알아요. 알아요. 그렇죠. 누군지. 저도 저기 강사실만 앉아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다 들려요. 제가 여기가 되게 밝거든. 뚜뚜뚜뚜뚜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영어의 정의가 지난번에는 몇 시간 했어요? 영어 1, 2 해가지고 1, 2 그래서 1, 2 할 필요가 없거든. 지난번에는 2시간 강의가 났거든. 지난번 것은 지금 보니까 강의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보니까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관점이 있구나. 지적기준은 그러니까 기준을 툭 치니까 기초청량이구나. 기초청량이란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기초청량이구나. 그러면 지적학정 청량 학정을 툭 치니까 뭐가 튀어나온다? 도시개발사. 도시개발 툭 치니까 뭐야? 지적학정 정량.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표시해 준 것만 가서 이제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가서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둘째 시간은 영어 위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써먹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문제를 만약에 지목이 나왔다. 그러면 지목은 어디를 먼저 확인해봐? 영도. 지목이란 뭐예요? 영도. 그래서 영도. 그 자리. 지번 부여적이란 그러면 동리. 요것만 확인하면 돼. 동리. 엄면이 아니라 뭐예요? 동리.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그러면 뭐예요? 자, 행정시 시장은 포함이 제예요. 포함. 대도시 시장은 제외. 자치구청장이 아닌 구청장은 포함. 그러니까 포함, 재포함 이런 것들만 확인해서 키워드를 딱딱 잡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머릿속에 있든 눈으로든 무조건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봐야 돼. 나 영어 이해가 안 돼요. 간반 안 돼요. 그냥 필지라는 것은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필지 구성 요소가 뭐가 있다?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특징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토지 표시,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특징은 등기, 촉탁. 이렇게 나와야 돼.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이란 사실관계의 변동이거든. 그래서 두째 시간은 그 정도만 딱 정해주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서 표시해 준 것만 뭐 쉬는 시간에 확인해도 되고, 집에 가서는 빨리 뭐예요? 민법 아니면 2차에 중개사법 이렇게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공시법령의 예습과 복습이 요 수업 시간에 마무리를 다 짓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